안녕하세요. JD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동입니다. 오늘은 공포의 시장 살아남는 자가 부자가 된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7월 26일 화요일 시황입니다. 유튜브 멤버십에서는 최근 JD부자연구소 투자 현황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아래 댓글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8월 JD부자연구소 17기 공지를 합니다. 부동산 강의와 부동산 주식 패키지 강의는 8월 1일 월요일 모집을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아래 댓글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욕 마켓워치 시장 7월 FOMC 대기 채권 떨어지고 주식 달러 혼조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0.43% 하락했고 S&P 500 지수는 0.13%, 다우존스 지수도 0.28% 오르며 상승과 하락이 엇갈렸습니다. 메뉴입니다. 실적은 나와봐야 합니다. 이번 주 가장 중요한 뉴스는 한국 시간 28일 목요일 오전 3시에 발표되는 FOMC 금리 결정과 빅테크의 실적 발표입니다. FOMC는 이번에 75bp 올릴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리면 미국 연준의 금리는 2.5%가 되면서 한국과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납니다. 한국의 원화는 1,300원대 초반에 머물고 있지만 금리 결정 이후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FOMC의 이번 금리가 아닌 기자회견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기자회견에서도 앞으로 금리에 따라 대응한다고 언론적인 대답만 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직 7월 CPI 등 경제 지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최근 증시에서 랠리가 나온 것은 올해 말까지 3.5%까지 올리고 내년부터는 금리가 떨어질 것을 예상한 것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큰 악재가 터지면 연준이 금리를 더 올리면서 최악의 사태가 올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빅테크의 실적 발표입니다. 지난주 스냅의 어닝 쇼크로 인터넷 광고 업체인 구글, 메타, 핀터레스트 등의 주가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월마트가 시간 외에서 10% 넘게 빠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다음 달에 있을 실적 발표에 앞서 너무 실적이 안 좋아 EPS 추정치를 하향 조정한 것이 떨어지는 원인입니다. 이에 업종이 비슷한 아마존이 시간 외에서 3%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클라우드도 안 좋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사람들이 이번에는 실내보다는 야외에도 활동할 것이기 때문에 넷플릭스를 보더라도 가입자가 줄어든 것이 확연히 보인다. 뭐 이런 이유 때문이죠. 그래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앞으로 클라우드에서도 손실이 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나 전망은 전망일 뿐입니다. 실적 발표는 나와봐야 합니다. 어제 칼럼으로 V자 반등 이후 올인 대책에 대해서 썼습니다.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서브 이슈입니다. 공포의 시장 살아남는 자가 부자가 된다.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주식 시장에 투자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일단 신흥국으로 대표되는 한국 시장과 선진국 시장인 미국 시장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로 따지면 한국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개미 투자자는 왜 한국 시장에 훨씬 많습니까? 왜 사람들은 한국 시장에 더 많이 투자를 할까요? 첫 번째는 양도세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도세는 돈을 벌어야 낸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미국 주식은 단순히 양도세를 22% 내니 한국 주식 시장보다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양도세는 돈을 벌어야 내는 세금입니다. 마이너스면 양도세를 내고 싶어도 못 냅니다. 그런데 개미들은 양도세가 없다고 한국 시장을 좋아합니다. 그것은 양도세 낼 수 없으니 없애준 것 아닙니까? 10년에 한 번 오르는데 어떻게 양도세를 냅니까? 이 자세한 내용은 뒤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양도세를 내고 싶어도 못 냅니다. 한국에서 주식 투자를 하면 대부분 본전이 목표입니다. 본전까지만 오르면 무조건 팔겠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한국은 모멘텀 시장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이 앤 홀드, 즉 존버하면 지속적으로 마이너스가 나는 시장입니다. 따라서 오르면 팔고 떨어지면 사는 것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성에 반하고 개미들은 그럴 정보와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도세가 없더라도 수익을 내는 개미들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익숙함인데요. 한국 시장에 투자하는 이유는 익숙해서입니다. 국도를 타고 가다가 차가 고장나서 갓길에 차를 세워놓은 경우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장난 차인 것을 대번에 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고장난 차의 차주가 본네트를 열어놓고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 자주 목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익숙하면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매일 타고 다니는 차라고 생각하면 잘 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본네트를 열어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본다고 압니까? 익숙할 뿐이지 차를 고치는 것과 익숙한 것은 하등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는 이런 광경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의 대부분의 차들은 렌터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익숙하지가 않죠. 그러니 고장나도 긴급 출동 서비스를 부르지 본네트를 열어보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이 고장났다고 스마트폰을 뜯어보면 고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익숙하면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코스피에 잡주에 투자하면서 한국 기업이긴 하지만 한국 기업이라는 사실 빼고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차라리 한국이 잡주보다는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를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악재 반영인데요. 한국 시장은 세계에서 난이도가 가장 높은 시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재를 다 반영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미사일을 쏴도 떨어지고 미국의 선물이 떨어져도 떨어지고 비트코인이 폭락을 해도 떨어지고 중국의 경기가 안 좋아도 떨어지고 유가가 올라도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 시장은 이렇게 모든 악재를 반영합니까? 이유는 외국인의 한국 시장 선물 공매도 때문입니다. 외국인은 한국 시장에만 투자하지 않습니다. 해외의 여러 곳에 투자를 하는데요. 외국인이 투자하는 전략은 롱숏 전략입니다. 롱은 오르는 것에 투자하고요. 숏은 떨어지는 것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숏은 공매도라고도 하죠. 외국인이 주로 공매도를 치는 것이 바로 한국 시장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주식시장이 공매도를 치기에 아주 좋은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같은 곳은 공매도를 치기에 정부의 규제가 너무 심합니다. 동남아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아 돈을 빼내가기 어렵습니다. 일본 시장은 선진국 시장이 제외합니다. 따라서 한국 시장이 가장 신흥국 시장 중 공매도를 치기에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한국 시장에 투자하지 않은 외국인도 공매도를 코스피 선물로 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외국인은 원유가 올라 원자재 시장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원자재에 투자하고 해지를 위해 숏은 한국 코스피에 치는 식입니다. A라는 외국인은 한국 주시장에 심지어 투자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선물에 이렇게 해지를 합니다. 그러니 한국이 세상의 모든 악재를 다 반영하는 것이죠. 반면에 미국은 항상 상위 30% 수익률에 들어가 있는 시장입니다. 이 얘기는 미국 시장이 세계 수익률 1등이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10년에 한 번 오르는 폭등장에서 100% 올라가면서 세계 수익률 1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9년 동안 마이너스가 나면서 하위권으로 갑니다. 그러나 미국은 공황이 나는 경우가 아니라면 거의 플러스가 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한국 시장보다 투자하기 쉬운 시장입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 시장은 미국 시장보다 수익률이 들쭉날쭉할까? 이것은 1981년 이후 코스피 연간 수익률 분포인데요. 1981년 이후 한국 주식시장의 코스피 연간 수익률입니다. 가장 높은 그래프가 여기 빨간 선으로 그은 그래프인데요. 이게 잘 보시면 마이너스 20%에서 10%, 마이너스 10%에서 0%, 이게 제일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얘기는 매년 손해를 보다가 한두 해, 즉 90에서 100% 나는 해가 10년에 한 번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이것을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계속 박스피로 가다가 한 번 쭉 올라가고 계속 박스피로 가다가 한 번 쭉 올라가고 이런 식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나 미국 시장은 다릅니다. 미국 시장은 이렇게 안정적으로 10%, 0%에서 10%, 10%에서 20%가 거의 50% 넘게 나오는 시장입니다. 미국의 S&P 500 평균 수익률 중 가장 높은 수익률 분포가 10%에서 0%에서 20%까지의 분포죠. 따라서 매년 주가가 오르다가 10년에 한 번 떨어지는 위기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20% 이상 떨어질 확률은 2.7%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습니다. 매년 꾸준히 올라가는데 요때 한 번 떨어지고 요때 한 번 떨어진다는 얘기죠. 요때 한 번 떨어지고.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 2011년 미국 신용등급 위기, 2018년 10월 연준 이자율 위기, 2020년 코로나 위기, 그리고 2022년 인플레이션 위기만 피하면 됩니다.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한다고 다 돈 버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도 위기가 오기 때문이죠. 그 위기를 공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황이 중요한 이름에도 불구하고 워렌 버핏을 비롯한 어떤 주식 고수도 위기가 오는 것을 알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이들이 굴리는 돈이 천문학적이기 때문입니다.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애플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40에서 50%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워렌 버핏이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떴다고 리밸런싱을 한다고 칩시다. 아마도 90%의 애플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파는 순간 애플은 고점 대비 90%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워렌 버핏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떠도 애플을 절대 팔 수가 없습니다. 장외에서 블록딜로 팔 수는 있지만 이것도 금방 시장에 알려집니다.
리밸런싱 하다가 개별 주가가 완전히 망가지는 것이죠. 따라서 오래 들고 갈 주식을 가지고 가다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면 장외에서 블록딜로 팔아버립니다. 마치 IBM처럼 말이죠. 따라서 공황이 와도 주식의 내재 가치가 변하지 않으면 들고 가는 것이 큰손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10년 이상 들고 갈 주식이 아니라면 10분도 들고 있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미에게 하는 말인데요. 개미는 무조건 장기 투자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의미가 다른 것을 개미는 금과 옥조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워렌 버핏도 선조를 자주 합니다. 지난 코로나 위기 때 항공주도 손절하지 않았습니까? 포지션이 작다면 손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큰손이 아니죠. 위험을 언제나 회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합니다. 시장의 마법사들 시리즈를 보면 가장 좋은 트레이더의 조건이 나옵니다. 그 조건은 무엇입니까? 최장 몇 년간 손실 없이 이익이 났는가를 따집니다. 15년간 또는 20년간 한 번도 손실이 없이 매년 이익이 났는가를 따져 그것을 좋은 트레이더의 조건으로 따집니다. 왜냐하면 한 번의 손실이 파산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 얘기는 투자에 있어서 위기관리 능력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NBA 농구를 보면 공격이 강한 팀보다 수비가 강한 팀이 우승을 합니다. 전설의 투자자 피터 린치, 패시브 펀드는 실수, 기회 놓치는 것이라는 이제 기사가 있는데요. 피터 린치의 마젤란 펀드는 13년간 연간 수익률 29%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피터 린치의 마젤란 펀드에 가입했던 사람들의 절반이 손해를 봤습니다. 이유는 오를 때 펀드에 가입해서 떨어질 때 손해를 보면서 팔고 나왔기 때문이죠. 손해를 본 사람 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도 막상 떨어지면 견디기 어렵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황을 어떻게 잘 헤쳐나가는가에 따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인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매뉴얼입니다. 즉 공황과 같은 위기를 잘 헤쳐나가는 도구는 매뉴얼입니다. 매뉴얼의 기본은 나스닥 40년간의 데이터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공황이 닥쳐도 최소한의 피해로 넘어갈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결론입니다. 한국 시장보다는 미국 시장에 투자하고 위기를 매뉴얼을 잘 익혀 대응하면 20년 후에는 결국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입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 부장부터 다음 카페를 참조하시거나 동영상 밑에 리밸런싱 말뚝박기 댓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 합니다. 매뉴얼을 지키며 세계 1등에 투자하면 매년 25%의 복리로 10년간 10배, 20년간 100배로 재산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공포의 시장 살아남는 자가 부자가 된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